BTS 관련 소식 하나가 전 세계 음악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BTS가 올해 그래미 시상식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멤버들은 각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똑같은 내용의 글을 동시에 올렸습니다. 특정 한 명의 대표 발표가 아니라 멤버 전원이 같은 메시지를 올렸다는 점, 여기서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먼저 사건의 큰 그림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BTS는 SNS를 통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무엇을 고쳐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짧고 담담한 문장이었지만 해외 주요 통신사와 음악 매체들은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다뤘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짧은 입장문은 큰 화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메시지가 나온 시점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시점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새로운 부문 신설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제69회 그래미 어워즈, 그러니까 2027년 시상식부터 5개 부문이 새로 추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부문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베스트 라틴 송, 베스트 트래디셔널 팝 보컬 퍼포먼스, 베스트 R&B 컬래버레이션 또는 듀오 그룹 퍼포먼스, 베스트 트래디셔널 포크 앨범까지 총 5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단연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였습니다. 이 부문은 한국의 K-팝, 일본의 J-팝, 중국의 C팝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래미 측은 아시아 팝 음악이 글로벌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이 부문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2019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가 베스트 K-팝 부문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가 페이보릿 K-팝 아티스트 부문을 선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도 톱 글로벌 K-팝 아티스트를 포함한 4개 부문을 추가했습니다.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가운데 가장 완고하다고 평가받던 그래미가 이 흐름에 가장 늦게 2027년 시상식을 기점으로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최근에 상징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올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삽입곡 골든이 시각미디어용 최우수 노래 부문을 수상하며 K-팝 곡으로는 최초로 그래미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같은 작품에 참여한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로 구성된 트리오는 최우수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도 올랐지만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흐름과 지난해 푸에르토리코 출신 배드버니가 스페인어 앨범으로 올해의 앨범상을 처음 수상한 사례가 겹치면서 그래미가 비영어권 음악을 위한 별도 부문 신설에 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시 시간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3월 BTS의 정규 앨범 아리랑이 주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성적을 바탕으로 업계에서는 BTS가 올해 그래미 본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리한 흐름 한가운데서 BTS는 출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설 부문의 자격 요건입니다. 이 부문에 후보로 오르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음악이 아시아 시장에서 만들어졌거나 그 시장에서 널리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노래 안에 아시아 언어 하나 이상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 있게 사용한다는 표현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해당 언어가 곡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그 언어로 식별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 영어로 부르면서 아시아 언어를 짧은 애드리브 정도로만 쓴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몇 % 이상, 몇 소절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체가 그 언어여야 하는지, 한 절이면 되는지, 도입부만으로 충분한지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곡이 영어로 된 곡은 이 부문 자격 자체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기준이 촘촘하지 않을수록 심사하는 쪽의 재량이 커진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장르가 아닌 지역으로 묶었다는 비판입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발음과 리듬 구조부터 다르고
제작 방식과 시장 구조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은 연습생 시스템과 팀워크 중심의 제작 방식을, 일본은 고유한 장르 전통과 가창력 중심의 방식을, 중국은 여러 지역 취향이 융합된 방식을 각각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서구 음악은 록, 팝, R&B, 컨트리, 랩처럼 장르로 세분화되는 반면 아시아 음악은 통째로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 비대칭적인 분류 방식이 형평성 논란을 키웠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이른바 이중 구속 구조입니다. 영어로 곡을 만들면 새 부문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한국어로 부르면 자격은 생기지만 본상보다 신설 부문 쪽으로 먼저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국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신설을 두고 BTS 등 K-팝 아티스트들의 본상 수상을 막고 부문상만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그래미 측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미를 이끄는 하비 메이슨 주니어 CEO는 장르 카테고리에 음악을 출품한다고 해서 본상 부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미는 지역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글로벌 음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이슨 CEO는 BTS의 불참 소식을 듣고 슬펐지만 창작자로서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각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미는 이전에도 베스트 무시카 우리바나, 즉 라틴 부문과 베스트 글로벌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배드버니와 아프로비치 아티스트 버나 보이가 이 장르 부문 수상과 함께 본상 후보에도 오른 전례가 있어 장르 부문이 반드시 본상행 사다리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함께 존재합니다. 결국 이 신설 부문이 기회의 문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울타리가 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BTS의 결정이 왜 특별한 무게를 가졌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상식 불만은 결과가 발표된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 발표 전, 그것도 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던 시점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을 때 불참하면 아쉬움으로 읽히지만 성적이 가장 좋을 때 불참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발언권이 자연스럽게 아티스트가 아니라 시상식 주최 측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는 쪽이 조건을 거부할 힘을 가진다는 점도 이번 결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잘 될 때 꺼낸 말은 사정이 아니라 기준을 묻는 질문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응과 파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BTS가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새 부문이 아시아 음악을 담는 울타리로 굳어지기 전에 그 틀 자체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외부의 해석이며 BTS 멤버들은 음악이 지역과 언어를 넘어 그 자체로 사랑받기를 바란다는 입장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번 신설 부문을 둘러싼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번 신설이 K-팝을 별도 장르로 가두어 본상 경쟁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첫 사례가 곧 전례가 된다는 점입니다. 누가 이 부문의 첫 수상자가 되느냐에 따라 이 부문이 시간이 지나며 당연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계속 논쟁의 대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래미 측은 신설 부문이 포용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69회 그래미 시상식은 내년 열릴 예정이며 이 부문의 첫 수상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운영 방향이 어느 정도 가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그래미의 신설 부문과 BTS의 출품 거부 결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